듣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듣기가 안 들린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딱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듣기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듣기랑 회화 중에 뭐가 더 어렵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듣기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도 아직 안 들려요. 모르는 단어라서 안 들리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영어 자막을 봤더니 뭐야, 이거 내가 다 아는 말이잖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액센트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인도 영어, 호주 영어, 미국 영어, 일본 영어, 중국 영어, 이 발음을 다 알아듣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워홀 영어 족보를 출시하고 나서 그 저자 질문방에 그 듣기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제 듣기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제가 영어를 들으면서 안 들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발음될 거야 라고 생각한, 인지한 그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갭이 너무 클 때였어요. 실제로 저희가 질문받은 걸 한번 볼게요. That would be nice. 여기서 that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that이 that으로 안 들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분의 머릿속에서 that would be nice는 that would be nice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실제로 원어민은 that would be nic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매치가 안 돼서 안 들린 거예요.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분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How have you been? 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How are you been? 이라고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저는 솔직히 이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아니, How have you been? 이잖아. 근데 왜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또박또박한 한국어 발음과 실제로 원어민이 쓰는 그 발음을 들었을 때의 차이점,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귀로 들어도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갭 차이를 줄이려고 열심히 원어민 컨텐츠를 보고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그 원어민의 발음과 속도, 인토네이션, 높낮이, 여는 이런 게 내가 최대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따라하는 거죠. 이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원어민이 하는 말을 내가 바로 이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센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도 사람이 말해서 발음이 좀 달라지면은 내가 못 알아먹는 거야? 사람마다 발음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연습한 발음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 그냥 그걸 들을 정도의 인풋이 아직 덜 쌓인 거예요.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들어도 What do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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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do you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What do you talking about으로 들려도 우리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라고 들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 do you talking about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고 원어민들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법적으로 do와 talking을 같이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What do you talk about? 이라고 말하는 원어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라고 씁니다. 아, 내가 문법을 몰라서 그랬구나. 역시 답은 문법이었어. 문법 공부하러 가야겠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이건 문법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문법 용어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만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라는 인풋을 100번 쌓고 내가 실제로도 써본 사람, 문법 용어는 몰라도 그 둘 중에 What are you talking about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했냐 없냐는 상관없이 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이라는 인풋이 나한테 충분히 많이 쌓였냐 안 쌓였냐 그 차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든 액센트가 어떻게 되든 그냥 다 들려요.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영국인이든 호주인이든 인도인이든 중국 발음이든 일본 발음이든 다 말이 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그 상황과 문맥에서 걔네들이 쓰는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that would be nice도 that이 잘 안 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this would be nice나 뭐 the would be nice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that would be nice가 자연스러워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that would be nice 라고 통째로 알아듣는 거예요. How have you been? 이 말이 아무리 how have you been으로 들려도 그런 말은 없어요. How have you been만 있습니다. 이 How have you been이라는 인풋이 엄청나게 쌓이면 우리는 걔네들이 어떻게 발음을 했든 How have you been으로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는 듣기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저는 계속 듣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평소에 유튜브도 영어로 보고 드라마도 영어로 보고 오디오북도 영어로 보고 그냥 다 영어로 듣거든요, 생활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회화만 연습해, 네가 할 말만 연습해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방대한 양의 인풋이 전제 조건이에요. 항상 저는 방대한 양의 인풋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듣기 공부, 회화 공부, 문법 공부, 단어 공부 이런 걸 다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그냥 영어예요. 그래도 제가 듣기에 좀 더 집중해서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거는 사실 제 꿀팁이라기보다는 많은 영어 선생님이나 언어학자 분들이 말씀해주신 건데요.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컨텐츠를 찾아듣기. 이건 회화를 할 때도 똑같죠. 다른 게 없죠. 한 70%, 80%를 이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로 들으세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80%의 문맥을 가지고 나머지 20%를 유추하면서 들었을 때 듣기 실력은 훨씬 많이 성장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한국어 자막이 있다면 한국어 자막을 켜고 먼저 내가 그걸 쭉 보면서 상황이랑 맥락을 이해하신 뒤에 그 다음에 자막을 다 끄고 영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80%가 아니라 한 50%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듣기도 해요. 두 번째, 남들이 듣기 실력에 좋다고 추천한 영상 듣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영상을 직접 찾아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테슬라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자동차를 설명하는 건 도가 텄겠죠. 자, 그럼 유튜브에 테슬라 모델 3 리뷰 이걸 칩니다, 영어로.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 모델을 영어로 설명하는 걸 들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어떤 컨텐츠를 볼 때보다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내가 이미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느낌으로라도 이해가 다 됩니다. 내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로 그 메이크업 리뷰 영상 이런 걸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유튜브로 쳐서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컨텐츠를 볼 때보다 이해가 훨씬 잘 돼요. 자, 세 번째는요. 같은 주제의 다른 영상을 여러 개 보기. 제가 요즘 비트코인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비트코인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는 뭐 경제 단어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도 그냥 대충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해 보이는 단어 한 2-3개만 찾아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비트코인 주제를 다른 사람이 말한 영상을 또 봐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40%만 이해했다면 그 다음 영상을 볼 때는 한 50%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다른 영상을 보는데도 같은 단어가 나오고 같은 주제이고 같은 맥락으로 그 문장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단어 같은 거를 그리고 듣기를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정말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단어가 같아도 그 문장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진짜 그 단어가 4D로 나한테 들어오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번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듣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항상 듣기. 영어가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좋다는 듣기 영상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고 영어 원서를 항상 보는데요. 집안일 할 때는 무조건 영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돼. 듣기 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5번째, 모르는 건 넘어가고 버릴 줄 알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보는 영상마다 아니면은 보는 책마다 나오는 단어를 100% 다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그만큼 많거든요.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슬랭이나 이디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버립니다. 단어도 자꾸 반복해서 나와야지만 좀 찾아보지 아닌 거는 웬만하면 그냥 유추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저는 세상에 볼 영상이 너무 많고 볼 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한 단어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찾아보고 이런 스타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마음껏 보고
어떤 거는 조금 오해하면서 이해했을지라도 큰일 안 나거든요. 어쨌든 저도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평생 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목표는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나머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80%로 그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코어 실력을 기르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이고 저한테 잘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은 걸러 들으시고 어떤 인사이트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듣기가 안 될까요? 유유.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급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듣기는 원래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정말 내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평생 쌓아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제가 초보자 쉐도잉으로 미드 말고 강력 추천한 이 컨텐츠를 소개한 영상을 같이 보시면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